학부모님들도 걱정이시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이 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동국장입니다. 자, 오늘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로 또 찾아뵙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또 학부모일 수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잡고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강석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사이드에서 진학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중학교 선생님. 하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양서중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하희입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학기 초라 되게 바빴고요. 올해 학교를 옮겨가지고 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중학생들과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세요?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셔서 아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은 어떻게 진로학업을 설계해야 되는가,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학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를 중점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중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디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중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진로 탐색, 자기 흥미 발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과목 설계는 학생들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목차를 준비해 봤는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바람직한 역할,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우, 너무 궁금하네. 3번 궁금하네. 네, 3번 궁금합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고교학점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진로, 적성, 흥미겠죠. 그리고 이 제도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외국 영화에서 보면 막 미국 영화, 특히 미국 영화에서 같은데 보면 막 중고등학생들 복도에서 막 이렇게 책을 가슴에 안고 막 돌아다니면서 수업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간표가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 같은 반이라고 해도 너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게 되는 거고, 이제 성적 산출이 이제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끼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을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좀 많은 과목을 듣는 아이들을 그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지금 있죠.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업 중간중간에 공강 시간이 이제는 발생하잖아요. 이 공강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또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독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세특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미 알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다양한 기본적인 이해였다면, 이제는 중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중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는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주요 학습 내용의 이해 및 탐구 과목이 중심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은 좀 더 어려운 과목.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은 좀 더 재밌고 실생활 위주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국어 같은 과목도 보면 중학교에서는 국어 하나였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과목으로 과목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국어 3가지,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과목을 보고 아이들이 먼저 딱 하더라고요. 중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진로 수업을 하다 보면 교육과정 분석을 하잖아요. 네. 무슨 국어가 이렇게 많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 그럼 중학생들이 이렇게 과목이 많아요는 언제쯤 알아요? 저 같은 중3 때?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진로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과정 분석을 하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제가 올해 전입한 학교는 진로 교과가 중학교 1학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하고 이 교육과정 분석을 하는 건 사실 좀 힘들어서 저는 이제 3학년 아이들 개별 진로 상담할 때 교육과정 이야기하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니 네.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목이 많아요. 네, 국어 중에 국어도 이렇게 과목이 많구나라는 걸 하하, 이야기하죠. 요때 깨닫는구나.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 이 지난번에 이제 김강석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데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2022 이제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에 국어, 이렇게 수학 여기 다 이게 과목이죠. 전체 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 과목은 수능. 네, 수능 과목이고 네. 아시죠 이제 나이 들어서서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저기 한 게 이 모든 과목이 다 지금 5등급제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뭐만 제외하고 네.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만 제외하고 그리고 과학 실험 탐구 과목만 제외하고는 전부 상대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도 이 과목이 아이들이 몇 명이 선택했느냐, 그다음 이 점수 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상관없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상대평가 하에서의 고교학점제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당연히 5등급제니까 9등급제에 비해서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신이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말은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중에 대입에 갔을 때 대입 전형에서 이제 굉장히 서류 전형이 학생부 서류 전형과 면접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와 과학 교과목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선택 수능이 아니라 통합형 수능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아이들이 수능으로 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우는 사회와 과학 과목을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통합형 수능에서는 중학교 과정을 좀 더 심화 확정한 교육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배우는 모든 사회 과목,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학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대학 자체 고사가 강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부 서류와 면접과 논술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실질적으로 그 중3도 아까 상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3 애들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일단 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일단 거기부터 들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아예 진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학과까지 이야기하고 또 벌써. 직업을 먼저 얘기하고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고 예, 학교, 대학을 넘어서서 직업까지 네, 이야기를 아예 예. 특정 직업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개별적이고 아이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구나. 진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 정도면 이제 진로가 뭔가 네. 반드시 뭔가 결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그게 걱정이시죠? 네. 우리 네. 학부모님들도 걱정이시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이 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자녀의 진로 교육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진로 반드시 결정해야 되나 이거? 중학교 때 진로 반드시 결정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답은 결정되어 있으면 좋지만 중학교 때 만들어진 진로가 안 변하나요? 변하겠죠? 변하죠. 네. 애들이 당연히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진로를 반드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설계가 뭘까요? 계열 정도? 계열. 어떤 계열을 갈 것인가? 그 정도. 아니면은 크게 나는 이공 계열을 갈 것인가, 인문사회 계열을 갈 것인가, 예체능 계열을 갈 것인가 이렇게 크게 계열 정도는 결정하는 게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과목 선택할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만약에 학생이 와가지고 네. 선생님 저는 이공 계열인지 문과 계열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네. 진로 적성 검사를 합니다. 아. 상담 시간에 이제 커리어넷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진로 적성 검사를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의 적성 계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것들하구나.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행사나 아니면 교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진로 시간도 그렇지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창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아무것에도 흥미 없어요. 이런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너 재밌는 게 뭐야? 없어요.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봐. 게임요. 하나 더? 자는 거요.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밥 먹는 거요. 네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학부모님들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저 이제 진로 상담으로 오면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공통적인 건 드러나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과목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직업 하나를 얘기해서 그 직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진로 계열을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런 아이들은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진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선생님한테 좀 의존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너무나도 중학교 진로 교육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찾아가면은 아마 해답은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면 그게 조금 막연하잖아요. 현재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사실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자유학년제에서 다시 자유학기제로 이제 가서 그렇죠. 한 학기만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주제 선택이랑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흥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이 자유학기제도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고등학교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좀 늘어나겠네요. 자유학기제랑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유학년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네. 주제 선택 활동도 그렇고 이제 많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탐구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의 다양한 탐구 활동으로 이어진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제 자기 이해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중학생들이 첫 번째는 자기 이해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탐색해야겠죠. 누구와 함께?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우리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 탐색,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전국적에 있는 학교들도 많으니까 나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고등학교가 과연 어디일까? 특목고일까? 일반고일까? 특성화고일까? 마이스터고일까? 탐색을 하면서 나의 적합한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이 또 중학교 때 해야 되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중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독서입니다. 독서. 많이 나왔다. 토론하고 많이 발표하고 아이들 이러한 자기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각 교과 시간마다 요즘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발표도 많이 하게 하고 책도 많이 익히게 하고 토론도 많이 하게 하고 글도 많이 써보게 하고 논술도 많이 써보게 하니까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알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자기 주도성 함양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진로를 결정하지 않아도 희망 계열 정도는 정해야 된다. 진로 탐색을 노력할 때 진로 탐색 노력을 하기에는 가장 구체적인 방향이 대학교에서 내가 입학할 거라면 진로 희망 계열을 정해야 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이 목표라면 학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종 연습은 수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지필고사에서 외우는 것보다도 저는 수행평가를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면 학종 연습에 충분히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자기 주도성을 함양하고 진로 탐색 노력을 하고 수행평가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학년별 진로 과제에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별 과제를 제가 따로 적어놨죠.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뭘까요? 독서. 네,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2학년 자유학기제에 맞는 2학년 때는 여기서 관심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면서 독서 활동과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키워주시고 3학년 와서는 희망 고등학교를 탐색하면서 대학교 계열 학과까지 탐색하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로 로드맵을 한번 설계해 보는 거를 3학년 2학기 때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님과 함께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왔다. 네, 나왔습니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아, 이거를 기다렸습니다. 네. 학부모의 역할 네. 도대체 뭘까? 우리 네. 학부모님들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는 코칭, 그다음에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코칭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막 지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잠재력을 발견하고 아이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계속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에너지. 네, 촉진자라고도 하죠. 제공하고 촉진하고 학업이나 진로 정보를 함께 아이와 찾고 찾아서 정보를 같이 알아가 보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야, 사춘기 학생에게 네. 에너지 제공이 쉽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우리 아이들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제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교사들도 그렇거든요. 네. 교사들도 학생들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지 아이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사춘기 아이들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쉽지 그래서 않아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개인적인 우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나 자신은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날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상상 속의 청중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도 의식을 하고 외모에 관심을 두는 시기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두엽이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해서 엄마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도 그랬고. 네. 그래서 우리 이때 이제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한용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이거. 네. 그래도 인내해서 건강한 거리두기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좀 바라봐주고 아이들이 이 전두엽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아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떤 곳에서 찾아야 되는가? 어떤 곳에서 정보를 찾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중3 되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확인할 때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 그럼 중3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고등학교 알아봐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로 시간에 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확인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고 또 홈페이지가 막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학교 알림이에 내가 알고 싶은 학교명을 검색하셔서 여기 교육과정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학교 알림이 이런 식으로 교육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활동. 예, 교육활동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랫부분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쫙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교육과정을 2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냐면 이게 A 학교고 이게 B 학교인데 교육과정이 좀 다르죠. 아 근데 요거 딱 봤을 때는 예, 잘 뭔가 모르겠지만 어려워 보이고 네, 막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어렵지 않는 게 자,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요. 자, 이 A 학교에는 개별 학생 선택이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죠. 네. 이 중에서 하나 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 택하고 이 중에서 3개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택 3이 네. 3개 택하라. 네. 여기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편리함을 위해서 요 중에서 선택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는 공통적으로 딱 정해놓고. 근데 이 학교와 이 학교의 차이점을 보시면 우리 아이는 미술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A 학교를 가야겠어요? B 학교를 가야겠어요? A. 왜요? 무조건 택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술을?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는 택3이 미술이 없잖아요. 네. 여기 미술 창작은 어느 학교에 있는 거고 여기는 드로잉 연구 미술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는 미술에 관한 과목이 A 학교보다 훨씬 많은 학교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미술 감상과 비평 이거는 다른 학교도 다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택 3에 보면 드로잉 연구 미술 감상과 비평 있죠. 드로잉 연구 2가 있잖아요. 이런 학교는 미술을 하고 싶다 하는 학교는 학생이라면 A보다는 B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아시고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고입정보 포털이라는 포털을 사용하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특목고부터 시작해서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커리어넷에서는 다양한 우리 아이의 진로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무료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진로 심리 검사 이 부분에. 근데 사실 커리어넷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심리 검사는 학교에서 진로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네, 그래서 그거 궁금하시면 아이와 한 번 더 집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밴드는 운동쌤이 운영하는 밴드인데? 맞아요. 네. 고등학교 담임쌤들의 시너지라고 하는 이 밴드는 지금 현재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올리는 학습 정보, 진학 정보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 밴드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는 조금 빠르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이게 대입 정보 포털이거든요. 온라인 상담도 있고 학과 정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면 이 어디가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쫙 검색해서 아이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학과 바이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여기 있잖아요. 네. 이 책으로는 학과 바이블에 이제 보면은 학과 관련 선택 과목과 이 학과에 대한 정보가 쉽게 살펴볼 수 있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쉽게 이제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익숙하게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 보고 학과 보고 네. 이 과목까지 본다면은 네. 아 내가 요 학과를 가려면 요런 과목을 들어야겠다. 네. 라는 생각까지 그런 할 수 게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이렇게 고교 학점제 사이트가 있어요. 경기 고교 학점제, 부산시 고교 학점제, 서울시 고교 학점제. 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교육 과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진로 정보를 찾는데 큰 코칭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학과 안내서가 나와 있고 진로 연계 과목 선택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는 무지무지 많아요.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인터넷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자연공학 계열을 가고 싶다 하면은 학통, 기하, 미적분투, 물리학까지 선택해라.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을 선택하면은 아까 수학 과목도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좋고 인문사회 계열이면 각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이건 정도 권장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열 정도만 선택해 중학교 사이드에서 계열 정도만 선택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이런 설계가 좀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계열별로 요구하는 과목이 대학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계열만 선택해도 나머지는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과목 성적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들으시면 되거든요. 핵심 권장 과목만 들으신다면. 근데 그 또 학업 설계에 있어서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좀 학생들에게 좀 독서를 권장하기 나옵니다. 위해서 뒤에 나옵니다. 나와요? 네, 이거 또 나옵니다. 네. 나오는군요. 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교 학점제 지금 사실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프라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선진국에 비해서. 다양한 수업 개설도 좀 어렵고 교사 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격차도 있고 우리 학교에는 선생님이 100명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20명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선진국들을 보면은 모든 평가가 절대평가잖아요. 내신도 절대평가거든요, 내신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목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미리 너무 빨리 진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학생의 부담이 크고 학생의 부담이 당연히 크면 학부모도 부담이 크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수업을 만들고 수업을 만드는 평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크고 이런 부담이 인프라가 다양한 인프라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러한 현실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려가 많지만 일단 시작됐잖아요.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서와 함께 자기 주도성을 함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플러스 독서 교육. 독서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 이것도 모를까 하는 단어조차도 예를 들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주제, 뭐 소재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주제가 뭐예요? 소재가 뭐예요? 저희 학교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깜짝깜짝 놀랐고 중학교 1학년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런 게 단어를 모르는 게 요즘 아이들은 숏폼이나 영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책을 안 읽고 모든 지식을 영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책을 많이 읽히고 읽기, 쓰기, 그다음에 많이 생각하기, 말하기, 이 교육, 기본 교육으로 돌아가서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이들을 손으로 많이 쓰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독서 교육을 하면서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과 구술평가가 중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교학점제 대입 준비는 독서 교육에서 시작해서 독서 교육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되 그런 이제는 중학교 좀 오면은 아이들이 그 흥미 위주의 그냥 웹툰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림책, 글자가 별로 없는 그림책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글이 있고 추천될 수 있는 권장책들을 많이 읽게 하고 그리고 각 수업 시간에 독서교육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 그것이 독서 기록장으로 남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 독서 교육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고교 학점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1 수업하고 계신데 중1들 네. 좀 독서시키려면 좀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중학교 1학년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수업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림책인데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책이 아니라 성인을 위한 그림책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림책 그리면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주제, 그림책 속에 나와 있는 직업, 그림책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좋아하는 흥미와 적성 찾기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 그 권장 독서라는 게 있어요. 학교별로 도서관에. 그런 거에서 내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책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독서 기록장을 쓰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림책이나 책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직업, 인물의 직업이나 인물의 흥미와 적성과 관련돼서 또 요즘은 학생들에게 전부 다 태블릿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구글링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챗 GPT를 통해서 또 검색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것을 직접 찾으면 그걸 발표를 해서 아이들 앞에서 직접 그 직업에 대해서 스스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집에서는 좀 어떻게 좀 서포트하면 좀 좋을까요? 부모님들도 그냥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변하거든요. 처음부터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이의 흥미와 적성을 잘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네,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서 예. 근데 그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좀 계열별 특성 정도는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딱 보면서 막 이야기다. 잠깐만, 이 자연 계열인가? 막 얘기다. 네. 잠깐만, 이 공학 계열인가?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막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좀더 그 정도는 아이들이 물어보면 한 10명에 한 3명, 4명 정도는 계열은 정해져 있어요. 중3 들은요. 계열까지는? 네. 그래서 학과까지는 이제 되고. 학과를 못 정해서 그렇지 계열은 정해놓고 이제 계열이 정해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과 바이블이나 이제 그 어디가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학과를 쫙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과목을 보면서 또 이 학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좁혀 나가는. 그건 대화가 많이 교육하는,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대화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좀 하시죠. 네. 우리 그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 중학생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시기가 중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또 우리 아이가 정말 예뻐지는 시기가 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이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학교 생활 하랴 또 막연한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설계하기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다독여 주시고 힘이 되는 말 해주시고 아이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마음을 열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하이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학부모 특강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티타임!